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그 서울 동부지검으로 먼저 이동을 한 뒤에 네.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한 뒤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옮겨가게 됐는데 예. 지금 현재 양지민 변호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뒤에 동부구치소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집행하는 주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형 집행을 실제로 하기 전에 소환 통보를 이제 검찰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통보에 따라서 검찰로 출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찰로 출석을 한 이후에는 검찰이 신변을 그 동부구치소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형의 집행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당사자가 동부구치소로 출석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한 검찰에 출석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석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로 가서 관련된 그 절차를 거치고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청사에서는 신원을 확인한 뒤에 형 집행에 대해 고지하고 확인받는 뭐 간단한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비공개로 소환이 되지는 않고 공개적으로 그냥 이제 본인이 직접 검찰에 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검사실까지 그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 전직 대통령이고 일단 예우의 차원에서 그리고 뭐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비공개 장소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동부구치소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의 이제 판단이겠는데 와서 바로 이제 이동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뭐 신원 확인 절차라든지 별도의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 과정이 없이 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모습 보고 계십니다. 화면 오른쪽은 그 취재진 그리고 경찰 인력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골목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볼 수 있고 화면 왼쪽에는 또 측근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의 문제 때문에 그 경호 경비 인력이 붙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예우가 계속되는 것이냐라는 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금 등의 이제 예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나 경호의 제공 그리고 뭐 사무실이라든지 통신 기타 이제 제공 등이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고형의 이상을 이제 확정을 받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우가 이제 박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형이 확정된 그 즉시부터 박탈이 됐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 역시 어떠한 연금의 혜택이라든지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우는 박탈이 됩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이 이제 물론 뭐 확정 판결을 받아서 뭐 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경호나 경비에 관해서는 법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그 주체도 역시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대통령의 그 경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이제 가족에 대한 경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 이후에 한 15년가량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 재량에 따라서 5년을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사저에 머무른다면 경호의 혜택은 사실상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받을 수는 있는데 신변이 사실상 동부구치소로 인계가 되고 수감이 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경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이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경호 부분은 그때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김윤옥 여사라든지 이제 가족에 대한 사저에 대한 경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경호실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경호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다면 일정 필요 기간 동안 경호나 경비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뭐 연금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기타 예우와 그리고 경호와 경비는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의 모습을 현재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죠.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먼저 절차를 거친 뒤에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실형이 확정이 됐던 게 지난달 29일이었는데 오늘 이제 형 집행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형 확정 뒤에 바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는 바로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예규에도 보면 검찰은 이제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즉시 그 대상자를 소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몸이라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은 사실상 바로 소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도주의 우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령들을 고려했을 때 즉시 소환해서 이제 수감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출석 연기를 조금 해달라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29일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30일에 예정돼 이제 병원 진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출석을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실제로 일정한 한정된 사유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의 경우와 같이 뭔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제 직계 존속이나 비속의 그 장례라든지 이런 이제 사항들이 있으면은 3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찰 측에서도 3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출석을 연장을 해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서로 검찰과 합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YTN 헬기를 통해서 항공 촬영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에 그 노란색 옷을 입은 경찰 경비 인력이 보이고요. 골목 안에는 그 취재 경쟁을 벌이는 국내외 취재진들 그리고 측근들이 골목에 도열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YTN 헬기를 통해서 이 시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제를 항공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변호사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그 미결수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기결수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신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경호상의 차원에서 사실상은 서울구치소가 원래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에서 인계를 받아서 이제 기결수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제 구치소로 가서 어떠한 그 분류를 받은 다음에 어느 교도소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을 거친 이후에 이제 이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더 가까운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이제 동부구치소로 가게 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좀 경호상의 차원에 있어서 교정 당국의 그런 편의를 조금 고려를 해서 동부구치소로 먼저 가게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또 1년 동안 수감이 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부구치소로 간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결수라고 한다면 이제 교도소로 이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그 전례를 보면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구치소에 계속 머물렀던 전례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전 대통령도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로 수감이 되는 것이고 구치소에서 수감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도소로 가서 실제로 본인이 징역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징역형에 합당한 그 강제 노역을 사실상 제공을 하면서 형을 이제 형기를 마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는 굉장히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도 미결수인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을 받아야 되고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기결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급의 분류를 받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S4 단계로 본인이 그 분류를 받게 되면은 사실상 그 매일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지거든요. 이제 네. 그런 여러 차이점들이 있고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한 급으로 분류가 되느냐 그것은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한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잖아요. 그 최근에
앞쪽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유력 인사들이 많이 수감돼 있는 곳인데 시설이나 이런 면도 좀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뭐 최서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구치소로 배치를 하고 수감을 할 것인지 이것은 교정 당국의 사실 재량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호상의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2명 이제 분리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이제 최신식의 시설로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서울구치소와 비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뭐 독방의 크기라든지 그런 시설 면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또 굉장히 지병이 악화되어 있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몸이 아프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동부구치소 내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고려도 조금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앞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원 씨도 다 동부구치소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 논현동 자택의 모습 보고 계신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다소 일정이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예정대로라면 1시 반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와서 2시쯤에 중앙지검에 도착한다는 일정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 시각 1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앞서서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고 당시에도 독거실 수감을 했었고 이번에도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 2018년 3월에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2019년 3월까지 한 1년 가량을 동부구치소에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독거실에 이제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거실로 갈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수감이 될지 여부 역시 이제 교정 당국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 사례들로 미루어 봤을 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경비의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예우 차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독거실로 수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동부구치소에 1년 동안 머물면서도 역시 그러했지만 전직 이제 교도관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전담 경호원을 교도관이 붙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독거실 같은 경우에는 한 4평 남짓 됩니다. 실제로 방 생활하는 공간이 한 3.6평 정도 되고 그리고 그 화장실이 이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화장실 공간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4평 남짓 정도 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평 네. 남짓이면 구치소 시설 중에 좀 크기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동부구치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비교적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러한 독거실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그 구치소를 설계하고 지음에 있어서 다 일정 규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벗어나기 큰다라든지 작다라든지 이런 독거실을 마련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한 평, 2평 안에서의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서울구치소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금 큰 방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이 이 시각 동부구치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애초 예정된 시각보다는 그 출발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전 대통령의 오늘 동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 이 시각 사저를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그 화면 왼쪽에 그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이 동부구치소에서 입감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입감할 때 절차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원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에 이제 서명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있다면 이걸 이제 영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진 촬영의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이렇게 출석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의 이제 비공개라든지 이런 배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모습입니다. 대문이 열렸고요.
지금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대문 앞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초 예정된 시각은 1시 반쯤이었는데 애초 예정된 시각보다 17분, 20분 가까이 늦어진 시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성명 발표는 없이 바로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 양 옆으로 그 경호 인력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그 연금 등의 그런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지만 경호 경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호 인력이 따라붙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경호 인력은 중앙지검까지 같이 이제 따라서 이동을 하고 동부구치소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수감이 돼서 형 집행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경호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물론 중단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이 수감을 하고 나온 이후에도 그 경호가 가능한 기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경호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경호처에서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15년 그리고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5년을 더해서 한 20년 정도까지는 경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택에서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청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소환 통보를 한 주체가 이제 검찰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제 확정 판결을 받은 자, 그렇지만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의 자의 신분으로 이제 출석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형이 집행될 것인지 간단한 이제 내용들의 고지가 있겠고요.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공개 통로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일단은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한 그 예우 또는 배려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비공개로 출석을 한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간단한 신원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사실상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았고 검찰에서는 사실 소환 통보의 주체일 뿐이지 검찰에서 더 이상 사실 할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절차만을 거치고 동부구치소로 바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자택 부근 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애초 예정됐던 1시 반쯤보다 다소 늦은 1시 47분쯤 논현동 자택을 나왔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경찰 경호 인력, 대통령 경호처 경호 인력들이 경호 경비를 서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대통령의 연금과 같은 예우는 박탈됐지만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경호 경비는 할 수 있다라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경호 경비가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지금 승용차를 타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이 중앙지검에서도 비공개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지검에 도착을 하면 뭐 지하 주차장 통로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고 계시는 화면은 Y10 그 헬기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자, 과거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부터 나온 의혹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요 혐의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요하게는 뇌물과 이제 횡령에 대한 혐의입니다. 네.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이제 대납을 받은 부분,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를 이제 지급받은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됐고, 예. 횡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정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의 것인지 이러한 부분과 이제 연관이 돼서 판단이 된 것인데 1심부터 시작을 해서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거액의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뇌물과 횡령 혐의 외에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지 뭐 국고 손실, 조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다양한 혐의들 한 16개 정도의 이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것이고 네. 사실상 대부분이 이제 유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었는데 2심에 이제 2년이 더해진 징역 17년이 이제 선고가 된 이유는 뇌물죄 수수액과 그리고 횡령액 수수액이 조금씩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영향을 미쳐서 징역형 2년이 더 이제 붙어서 17년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벌금은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한 57억 8천여만 원이 이제 선고가 돼서 예. 이 전 대통령은 지금 동부구치소로 가서 수감이 되지만 사실상 벌금과 또 추징금의 납부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또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은 조금 전 서울 논현동 자택을 빠져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일행의 그 승용차 모습이고요. 화면 오른쪽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이 중앙지검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핵심은 자동차 부품 업체죠.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거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특검 등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다시 수사를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맞다. 그리고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죄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상 누구의 소유인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 거쳐서 대법원까지 모두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라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뭐 다스의 비자금 형성이라든지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횡령이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다스가 정말 누구 것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조금 전에 서울 논현동 자택 모습 그리고 화면 오른쪽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의 YTN 취재 기자가 현재 현장 분위기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 준비됐습니까? 네. 이제 잠시 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합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지금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입니다. 보통 공개 소환이 되거나 포토라인에 서면 이 현관을 지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곳을 지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여기 현장에는 많은 인파가 모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예상 동선을 따라서는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등 취재진이 점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자택을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메시지 발표 등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아서 검찰은 원활한 형 집행을 위해 비공개 통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도착해 지하주차장 통로로 청사에 들어간 뒤 반대편 지하 통로로 나와 구치소로 곧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형이 집행되는 것이고 그전까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만큼 법무부 호송차 등이 아닌 검찰의 일반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 외엔 어떤 예우도 제공받을 수 없는데요. 안전을 위해 구치소에 들어갈 때까진 경호가 붙을 예정입니다. 검찰청사에서는 신원을 확인한 뒤 형 집행에 대해 고지하고 확인받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청사에 도착하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고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항공 촬영 모습입니다. YTN 헬기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상공을 촬영하고 있는데 앞서 강희경 기자가 중앙지검에서 관련된 그 이야기를 전해줬지만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한 이 전 대통령 일행이 아직 중앙지검에 도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바로는 오후 2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할 것 같고요. 앞서 강희경 기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할 때 그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아닌 검찰의 일반 수사 차량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이제 교정당국,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신변을 관할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편의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해서 구치소로 이동하기까지도 필요하면 법무부 호송 차량을 요청을 해서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 검찰이 제공하는 그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는 좀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변 인계가 되지 않아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검찰이 그 신변을 관할하는 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공하는 수사 차량을 타고 일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정 당국에 가서 형 집행을 하게 된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데 호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법무부의 호송 차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서울 동부구치소 얘기를 하면서 유력 인사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청주에 있는 여자교도소로 이감이 됐다고 하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 의왕에 있죠. 서울구치소에 현재 수감된 상태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오늘 그 구치소로 이감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차가 아닌 검찰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형이 집행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인 만큼 법무부 호송차가 아니라 검찰의 일반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논현동 자택을 나올 때 봤던 그런 일행의 차량이 중앙지검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중앙지검에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의 도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청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간단한 절차만 거치게 됩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형 집행에 대해 고지하고 확인받는 절차만 거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청사에 도착을 하더라도 오래 머무르지는 않고 바로 구치소로 이동해서 수감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부근 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용차 일행이 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화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모습인데 조금 전 차가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공개 통로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통로라는 것이 따로 사실은 뭐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까 이제 기자 리포트를 봤을 때 그 정문 부분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취재진들도 많고 워낙 이제 개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공개 통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정문이 아닌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한 통로로 비공개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바깥에서 좀 걸어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뭐 입장 표명도 사실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저기서 소환을 통보한 이제 검사와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초 예상은 1시 반쯤에 서울 논현동 사저를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46분, 47분쯤에 대문의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일행의 차량이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승용차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에서는 검찰 관계자들의 그런 실원 확인 절차 등이 예정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간단하게 이제 거치게 되고요. 사실상 뭐 어떻게 이동을 해서 구치소에 가서 어떠한 식으로 형이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고지를 하기는 하는데 이미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지검에서 이 전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은 정말로 그 출석을 위한 시간 정도만 이제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궁금한 점을 서로 얘기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러한 절차가 굳이 뭐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동부구치소로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몇 분 뒤쯤이면은 그 절차가 마무리될까요? 사실상 뭐 5분, 10분 내에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걸리는 뭐 신원 확인 절차라 함은 뭐 신분증 제시를 하고 누군지 이제 확인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길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입니다. YTN 헬기로 서울중앙지검 상공에서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촬영한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앞서 오후 2시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그 승용차가 서울중앙지검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형 집행을 위한 간단한 실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이어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인데 서울 동부구치소에도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네. 취재기자 연결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박서경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재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 구치소 입구 앞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또 통제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오전보다 취재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경력도 120명 정도가 배치돼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구치소 앞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될 때부터 다음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그렇지 않은 미결수가 수감되는 곳이 달라서 방 위치는 바뀝니다. 하지만 크기만 보면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13.07제곱미터, 그러니까 3.95평 정도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침구, 책상, 싱크대 등이 비치됩니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는데요. 신체 검사나 소지품 영치, 그리고 수용 기록부 사진, 이른바 머그샷 촬영 등은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이뤄집니다. 수감 뒤엔 경비 등급 분류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개방 처우 S1부터 중경비 처우 S4까지 등급을 정하고 그에 맞는 경비 등급의 교도소가 배정됩니다. 기결수 신분인 만큼 구치소가 아니라 기결수들이 생활하는 교도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보통 2달에서 늦어도 3달 안에는 어느 시설로 가게 될지 결정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다른 수용시설에서 치료가 어렵다면 최서원 씨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동부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교도소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감되면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옥살이를 한 1년을 빼고 나머지 16년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박서경 기자 연결해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 앞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계속 화면을 쭉 보여드렸는데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이 지하주차장에서
그 나름의 절차,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에 서울 동부구치소, 앞서 연결해드렸던 박세경 기자가 있던 그 서울 동부구치소로 옮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서울구치소보다는 이제 비교적 최신식 건물이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동부구치소를 거쳐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서원 씨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기춘 전 실장도 사실은 동부구치소에 머물다가 교도소로 이제 수감이 되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송파구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중앙지검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더 가깝지만 경호상의 이유라든지 교정당국의 조금 편의를 고려해서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었을 때 그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동부구치소에 이제 계속해서 머물면서 이제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상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이제 고집을 하고 진료를 여기서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동부구치소에서 실제로 교도소로 수감이 되는 그 절차가 조금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머물렀던 시간이 좀 굉장히 길었었고요.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역시 최서원 씨와 마찬가지로 동부구치소로 일단은 수감이 돼서 머물다가 경비처우급의 분류를 받고 또 이제 교도소로 이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출석해야 되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상의 편의를 고려했을 때 여기에 머물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고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동부구치소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현장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신체 검사, 소지품 영치, 수용 기록부 사진 촬영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절차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신분 확인을 거치고요. 신체 검사 그리고 본인의 소지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영치를 해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명 머그샷이라고 하는 그 사진 촬영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수의를 받아서 수의를 입게 되고 본인의 이제 간단한 뭐 소지품, 생필품 같은 거는 이제 제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뭐 일반 수용자라든지 아니면 이 전 대통령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처우급 분류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어느 교도소로 이감을 할지, 그리고 교도소로 가더라도 독방 생활을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다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변을 인계를 받아서 어떠한 경비 처우급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러한 경비 처우급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경비라든지 개호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가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개방 처우급으로 분류를 받게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변호인을 꼬박꼬박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S4 단계라고 하는 중경비 처우급의 분류를 받게 되면 매일매일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1회로 이제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감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분류를 받게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처우급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화면 오른쪽 모습인데 조금 전에 이 전 대통령이 나오는 차량인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이 해당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그 처우급 관련된 얘기 분류 심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S1부터 S4까지 4단계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S1이 개방 처우급, S2가 완화 경비 처우급, S3가 일반 경비 처우급, S4가 중경비 처우급인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중경비 처우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분류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있을까요? 중경비 처우급이라는 게 이제 어떠한 경호라든지 경비를 많이 받는 처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중범죄를 저질렀다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강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등급이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S4 단계로 내가 분류를 받게 된다. 굉장한 그 권리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직 대통령이라 그래서 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전 대통령이 뭐 독거실에 머물고 다른 뭐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뭐 이러한 그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경비 처우급보다는 개방 처우급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런 것은 사실 교정 당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실질적으로 복역 생활을 제대로 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본인이 얼마나 개전의 정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신변 인계를 받게 되면 간단한 뭐 신원 확인, 신체 검사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전 대통령과 면담이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면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동 모습은 잠시 뒤에 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